균형을 잘 잡는 겁니다. 똑같이 서 있을 때 힘이 적게 들어야 돼. 내가 젊었을 때보다 서 있는데 힘이 더 많이 든다. 그러면은 자기 수명이 줄어든 겁니다. 똑같은 동작을 할 때 힘을 적게 쓸 수 있어야 오래 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힘이 적게 들고 서질까?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부터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50대 이후에는 진짜 원인이 따로 있을 수도 있나요? 원래 협착증 위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협착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디스크는 가변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튀어나왔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좋은 경우에 튀어나왔다가 들어가도 원래 협착이 있으면 협착이 있는 상태는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협착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협착이 있으면은 디스크는 상대적으로 훨씬 덜 중요하고, 왜냐하면은 튀어나온 디스크는 들어갈 수 있지만 한번 두꺼워진 협착은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협착이 더 진행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거를 습관을 들이려고 하셔야지, 아픈데 디스크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사 먹고 약 먹고 누워있는 형태로 소극적인 형태로 하는 거는 어차피 협착은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협착이 더 진행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워낙에 교과서적으로 튀어나왔다가 들어가는 예쁘게 흡수가 되는 디스크는 20, 30대에 주로 있지 50대 넘어가신 분들은 대부분 협착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디스크가 생기세요. 그리고 협착의 정의상 퇴행성 디스크는 협착이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 협착이라고 생각하시고 협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마음을 먹으셔야지, 허리가 아픈 거를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해서 디스크란 병이라고 통증만 치료하고 좀 있으면 잊어버려야지, 극복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틀린 생각입니다. 협착은 안 없어지고 협착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 꾸준히 관리하셔야 되는 거여서 이 오해는 꼭 바로 잡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협착증은 디스크와 무엇이 가장 다른가요? 환자분이 일반적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디스크란 병은 아니세요. 이게 가장 착각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퇴행성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온 건 협착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외상성으로 디스크만 볼록 튀어나온 게 디스크란 병이지, 의사들 중에서도 이걸 구별 못해서 퇴행성으로 늘어진 디스크를 젊은 사람한테 생긴 디스크와 같은 예우로 아주 가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경우로 일반에서 설명하는 거는 의학적으로 매우 잘못된 지시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급성 디스크는 딱 한 가지, 그러니까 급성의 증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숙이면 더 아프고, 그러니까 디스크는 원래 양말을 못 신습니다. 디스크가 터지면 숙일 때 신경이 더 눌리게 되기 때문에. 근데 디스크가 튀어나왔더라도 내가 양말을 잘 신을 수 있다. 이건 급성 디스크가 아니라 퇴행성 디스크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MRI 상으로도 구별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 모호하게 있지만 임상 증상으로 이걸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허리가 아픈데 숙일 때 다리가 저리는 게 팍팍 생기지 않는다. 그럼 협착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디스크가 아니라. 허리 협착증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협착증 있으면 우리가 잘 못 걷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동네 어르신들 중에서 허리가 구부정하신 분들은 허리를 숙이고 자니 되고, 그럼 잘 못 걸으시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어르신이 이렇게 잘 못 걸으시면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다 맞는 말입니다. 수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아프고 우울해지고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보행 속도가 느려지면 수명이 줄어든다는 연구는 너무너무 많거든요. 협착증이 방치가 되면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활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전반적인 노화를 촉진해서 삶의 질을 어마어마하게 떨어뜨리고요. 어르신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뭐 꾸부정하겠고 몸이 막 흔들리게, 난 안 아프니까 괜찮다. 괜찮지가 않습니다. 그런 밸런스로 걷다 보면 점점 몸이 더 숙여지고 점점 더 못 걷게 돼서 신체적인 자유를 잃게 되는 게 곧 나타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픈 거 위주로 보는 게 아니라 협착증을 잘 관리해서 내 보행 패턴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나이 들수록 협착증이 생기기 쉽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허리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협착증은 뭐냐면요, 환자분들이 협착증이 다쳐서 생긴다고 오해를 되게 많이 하세요. 내가 어느 날 다치고 났더니 아프기 시작했다, 난 그래서 다쳐서 아픈 거다. 이거는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가 의학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보통 허리 문제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거를 그대로 진실로 가져가면 사실과 다른 경우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너무너무 맞는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협착이 바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협착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최초의 허리가 디스크가 약해지게 되고, 이 디스크가 약해지면은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온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게 되거든요. 이게 최초의 디스크가 닫힌 거, 이게 1단계고요. 디스크의 퇴행이 돼서 디스크 색깔만 어두워지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MRI 수분만 좀 빠지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피부가 거칠거칠해진 거죠. 2단계로는 이게 좀 더 지나면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허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 흔들림은 전방 전이 같은 걸 뜻하는 게 아니라 미세 흔들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허리를 자주 삐고 조금의 운동에도 허리가 자꾸 아파질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지속이 되면은 우리 몸은 이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인대가 두꺼워지게 되고, 이 두꺼워진 변화는 비가역적으로 신경 통로를 누르게 됩니다. 이게 신경 통로를 누르게 되는 상태로 진행하면 이제 협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 1단계나 2단계에서 몸의 균형 감각을 잘 기르고 운동 위주가 아니라 감각 위주로 몸을 잘 관리하시면은 협착이 오지 않도록 예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증이 없으면 협착증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허리 노화는 진행될 수 있나요? 요거는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요. 여기 피부를 꼬집어서 똑같은 힘으로 10분 꼬집으면 처음에 꼬집을 때는 아프잖아요. 조금 지나면 안 아파지죠. 이거에 대해서 뇌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비슷한 자극이 있는데 상태 변화가 없으니까 뇌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통증을 안 느끼자라고 판단한다. 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럼 통증이 없는 건 뇌가 적응한 거지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통증이 없는데 허리는 구부져 있고 보행 패턴만 점점 나빠지면은 몸이 돌이킬 수 없이 늙어버립니다. 주사 치료를 많이 하신 분들의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아픈데 뭐 1년에 3-4번 주사를 맞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한 4-5년 지냈다. 그런데 통증은 처음 아플 때나 지금 아플 때나 별 차이가 없는데 허리는 엄청나게 굽어져 있고 보행 패턴은 엄청 나빠져 있고 내 몸은 우울해져 있고 활동량은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허리만 늙은 게 아니라 온몸이 다 늙어버린 겁니다. 통증은 처음에 아팠을 때가 더 아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화는 당연히 진행하고요. 통증과 노화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낮은 편입니다. 노화는 통증이 아니라 몸통의 균형 감각, 활동 능력과 관련이 있는 거지 통증과는 크게 상관이 있지 않다고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협착증이 있으면 허리를 무조건 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편해지는 자세가 따로 있나요? 이건 정말 의학적으로 나쁜 얘기입니다. 보통은 협착증의 결과 허리가 숙여지는 건데 허리를 핀다고 협착이 없어지나요? 이건 의학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설명입니다. 협착이 있으면 신경이 눌리니까 허리가 숙여지는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허리를 피게 되면 신경을 더 누르는 자세가 되는 거겠죠? 허리가 더 나빠지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이거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결과를 그렇게 안 보이려고 하게 돼서 원인이 사라지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런 잘못된 가이드를 받고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허리는 못 피고 가슴만 핍니다. 오리공댕이로 가슴만 피고 다니는 건 허리를 더 빨리 망가뜨립니다. 오히려 숙여져 있으면 상체를 피는 형태가 아니라 원래 협착이 있으면 허리를 못 피세요. 원래 협착이 있어도 허리를 너무 숙이지 않고 걸으시는 건 되게 좋은 요령이 맞으세요. 근데 상체를 피는 식으로 허리를 피면은 허리가 더 꺾입니다. 허리에 매우 해로운 행동입니다. 협착이 있으면은 허리를 억지로 피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환자분들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걷는 거에 대한 큰 오해를 가지고 계세요. 걷는 거는 보행학적으로 보면은 1단계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고요. 2단계 체중 이동이 있어야 되고요. 3단계 발을 들면 저절로 발이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이 몸을 뒤로 제껴야 된다고 해서 몸을 뒤로 제끼고 앞으로 걸으려면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야 한다는 보행의 첫 번째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행의 첫 번째 원칙에 어긋나게 자꾸 걸으면 몸이 흔들리면서 허리가 훨씬 더 빨리 망가지는 겁니다. 위로 피고 뒤로 제끼고 앞으로 걷는 거는 인간의 몸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리를 무조건 피려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허리를 펴는 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균형을 잘 잡는 겁니다. 똑같이 서 있을 때 힘이 적게 들어야 돼요. 협착증 있으신 분들은 아파 보신 분 대부분 알걸요? 내가 젊었을 때보다 서 있는데 힘이 더 많이 든다. 그러면은 자기 수명이 줄어든 겁니다. 똑같은 동작을 할 때 힘을 적게 쓸 수 있죠. 오래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그럼 힘이 적게 들고 서질까? 아랫배를 잘 느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를 페달을 밟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페달을 잘 밟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은 자전거를 페달 밟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페달은 그냥 밟는 거고 몸으로 균형을 잡고 서 있는 게 자전거 타는 운동의 본질이라고 오히려 생각을 해요. 즉 무슨 뜻이냐면은 아랫배를 잘 느끼면서 균형을 잘 잡는 게 서 있는 거의 본질이지 몸에 여기저기 힘을 줘서 어깨를 펴고 허벅다리에 힘을 주고 종아리에 힘을 주는 건 걷는 거의 본질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균형을 잡고 균형을 잘 잡으면 저절로 서지는 밸런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억지로 이 감각을 떨어뜨리는 방향의 운동은 허리의 수명을 오히려 단축시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걷다가 자꾸 쉬는 걸 단순 체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협착증 신호일 수 있나요? 자꾸 쉬시는 거는요, 환자분들이 체력의 문제고 내가 힘이 떨어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일어서질 못해요. 힘이 없으면 일어서질 못합니다. 진짜로 근감소증이 많이 오시면 내가 잘 못 걷는 게 근력의 문제였는지 신경의 문제인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앉아서 힘을 써보시고 서서 힘을 써보시면 됩니다. 앉아서는 힘이 잘 들어가는데 서 있을 때 힘이 안 들어간다. 이거는 신경의 문제세요. 근력의 문제가 아니고 체력의 문제가 아니세요. 근데 앉았을 때도 힘이 안 들어가고 서 있을 때도 힘이 안 들어간다. 이건 근력의 문제고 체력의 문제세요.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보다 보면은 다리통은 엄청나게 두꺼우신데 못 걷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은 내가 힘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젊었을 때보다 힘이 떨어진 건 맞지만 힘이 떨어져서 못 걷는 건 아니세요. 단순한 예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앉았다 섰다는 5번만 제대로 해도 허벅지 알이 배죠. 다리 알이 배죠. 1시간 걸어서 다리 알 배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걷는 것 자체가 체력 소모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인간이 고등 생명체로 진화했다 고 생각을 합니다. 걷는 거는 체력 소모가 큰 게 아니고요. 걸을 때 체력 소모가 되는 것 자체, 균형을 못 잡으니까 쓸데없는 힘을 많이 줘야만 걸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문제의 핵심이고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힘을 더 기르는 게 아니라 감각을 길러서 균형을 더 잘 잡는 방향으로 나가셔야지 이 문제의 해결책에 조금 더 가까워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정형외과 전문 이대영입니다. 저는 영등포에서 척추를 진심으로 진료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골절제 없는 감압술을 하기 시작한 지 이제 한 3, 4년, 한 5,000회 정도 했는데요. 환자분들이 제가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재활에 대한 상식이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어서 환자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재활과 노인을 위한 재활은 다르고요. 협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운동과 협착증이 없는 분들이 해야 되는 운동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감으로 감각을 기르셔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서는지를 다 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감각의 연결로 이루어진 겁니다. 내 감각 때문 감으로 내가 이렇게 쓰면 편하다고 느끼는 게 내가 오랫동안 학습한 단계적 기억, 그런 자세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통증을 잡고 이 감각이 다 좋아지신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게 문제를 더 크게 안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랫동안 참으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수명이 짧았을 때는 오랫동안 참아도 평균 수명이 짧으니까 꼭 결정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평균적인 수명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통증을 계속 참으면은 만성 통증 회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안 아파도 통증 원인이 제거돼도 계속 아픈 상태가 지속이 되고요. 통증을 계속 참으면 몸이 돌이킬 수 없이 늙어버립니다. 최대한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안 아픈 생활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그게 한계에 달했을 때는 진통제 치료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여러분 건강관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시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에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